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혹시 좀 봐주시고, 오늘 제 얘기는 오늘 오신 어머님들이 주로 제가 아까 그 앞에 카운터 쪽에서 보니까 오신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예비 중일 맞나요? 예비 중3, 예비 중2 기죠. 예비 중이 어머님들도 좀 많이 오신 것 같고, 일부 좀 초등 어머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정해준 대로 수학을 그냥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선택교육과정이어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때까지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2학년이 되면 이렇게 그 수학도 선택을 하게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학교에서 그 조사표가 나와요. 설문조사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설문조사표를 봤을 때 이 과목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고 이러면 좀 아이하고 이렇게 그 같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얘기들도 오늘 제가 앞에서부터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 그 성격에 따라서 또는 아이 상태에 따라서 뭐 어떤 아이들은 막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아이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한 20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곧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교과목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는 크게 보통 교과하고 전문 교과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여기 써 있는 이 전문 교과 있죠? 이 전문 교과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 전문 교과는 일반고에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자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서는 취급을 안 하고, 이런 전문 교과를 취급하는 학교는 주로 어떤 학교들이냐면 뭐 과학고, 그 다음에 뭐 영재고, 그 다음에 외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전문 교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교과목이 취급이 되는데, 간혹 일반고에 이런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화 수학 1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 그렇진 않은데 몇몇 학교들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심화 수학 1을 선택하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이걸 좀 해야지 뭔가 입학사정관들이 우리 아이를 좀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들은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굳이 이러한 전문 교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냥 뭐 자사고를 가거나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과학고나 영재고를 가는 아이가 아니면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꼭 들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고, 일단 그래서 교통교과가 보통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취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목들이에요. 수학 과목에서. 그래서 보통교과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공통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 좀 메모를 해보면 공통과목이라고 불려지는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이에요. 수학 상하.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입니다. 이거는 모든 고등학생들은 이 공통과목을 공부해요. 마치 대학교 우리가 1학년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서 뭐 교양 필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고등학생들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다 듣습니다. 특목고 아이들, 그죠, 과학고 이런 아이들도 이 과목을 들어요. 공통과목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커리큘럼 보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학 상하 이게 공통 과목이에요. 1학년 과정이고요. 이거는 수능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과목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물론 수학이라는 게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뭐 내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단원에서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소재를 뽑지는 않아요. 예, 공통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져요. 주로 수능 과목은 다 일반 선택에서 출제를 해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수능 과목인데 딱 수학을 중심으로만 얘기합니다. 수학은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하예요. 기하. 이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인데 수능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능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돼요. 그럼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은 언제 공부하냐? 2학년 때 주로 일반 선택 과목을 하고요. 근데 꼭 뭐 2학년 때 일반 선택을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2학년 때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서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내신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신 평가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은 다 상대 평가예요. 상대 평가라는 건 등급 평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등급 평가인데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아까 수학에서 뭐가 있다고요? 기하. 이거는 그냥 절대 평가입니다. 절대 평가인데 절대 평가도 5등급 절대 평가가 아니고요. 3등급 절대 평가입니다. 참고로 아까 이러한 전문 교과가 일반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학교에 따라서. 그러면 이 교과목은 어떻게 평가하냐? 어떻게 평가해요?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입니다. A, B, C.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 보통 한 30% 정도는 A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지금 현재 평가하듯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뭐 그 정도를 아마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과 과목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머님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수학교 과목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가 도대체 수능 과목이고 그럼 뭐가 중요한 건지 그럼 뭐 이렇게 아까 일반 선택 과목 이 일반 선택 과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능 과목이다. 이게 수능 과목인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원, 수투 요게 뭐냐면 필수 과목이에요. 수능. 수원, 수투는 문과 계열을 가건 이과 계열을 가건 다 수원, 수투는 필수예요. 공통 필수입니다. 공통 과목. 공통 필수고요. 지금 2015 교육 개정은 수능도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도 예전에는 문과 애들은 그냥 문과끼리, 이과 애는 이과 애들끼리 해가지고 딱 시험 딱 나눠서 그냥 정해준 대로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지금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아이들부터는 어떤 시험을 보냐면 수원, 수투는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똑같이 시험을 봐요. 이게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요 세 개 중에서 학생이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 수투는 같이 보고 나머지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이게 현재의 수능 체계예요. 그러면 그 선택 과목에 따라서 성적표가 다르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 과목이 어떻건 간에 성적은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얘가 확률 통계를 선택했어. 얘는 기하를 선택했어. 얘는 미적분을 선택했어. 요거만 표시돼요. 그리고 줄 세우기는 그냥
그 과목이,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이건 간에 그냥 한 줄로 줄 세웁니다. 한 줄로 줄 세요. 그러면 여기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배점 기준이 수원, 수투가 75점, 나머지 교과목이 25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측하기는 변별력은 이 선택, 그러니까 기하나 확률 통계나 미적분 이거 중에 하나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변별력을 주게 되면 유불리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뭐 출제자가 그 정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별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쉽게 내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뭐 킬러 문항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확률 통계는 킬러 문항이 2문항인데 기하는 형편없이 쉽게 냈어,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분포곡선은 확률 통계냐 미적분이냐 기하냐에 따라서 분포곡선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 자체가, 그러니까 수원, 수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기하를 선택한 아이가, 그룹군이, 기하를 선택한 그룹군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룹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는 그룹이면 수원, 수투의 그 평균 점수가 높겠죠.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수를 이제 조정을 해서 점수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이론적으로는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는 그룹군이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수원, 수투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선 있죠. 출발선. 평균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건 맞아요. 달라지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것이 현격하게 그 선택 과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과목 차이가 너무 나면 이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거 자세한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성적표가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나온다. 그냥 선택 과목이 무엇이건 간에 문과건 이과건 이런 거 구분하지 않아요.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과 아이들은 반드시 기하하고 미적분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선택해도 되는데요. 이거 확률 통계를 선택해도 되는데, 그거를 선택하면 서울에 있는 11개 주요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그 대학들은, 이과 아이들은 그 11개 대학, 뭐 하여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에요. 주요 대학들은 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 학교에 이과를 오려면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벌써 발표를 했어요. 그건 왜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학 가서 뭐 공업수학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적분하고 기하를 공부 안 해오면 대학에서 그 아이들을 다시 모아서 보충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안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의 수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머지 뭐 경제, 수학 쭉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또 안 움직이냐? 넘어갔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머님들이 아까, 그러니까 주요 수학에 대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주요 교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그 다음에 수원, 수투. 수투가 뭐냐면요, 수원은 어떤 과목이 들어가 있냐면, 수원에는 어떤 교과목이 들어가 있냐면 수열, 지수로그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요게 수원에 들어가 있고요. 수투에는 문과 계열 아이들이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물론 이과 아이들도 공부해야 돼요. 미적분 내용이에요. 미분적분 내용입니다. 문이과 학생들, 문과건 이과건 간에 공통적으로 공부해야 될 미적분 내용이 그 수학 2에 들어가 있어요. 수학 2, 수투에. 그리고 그러면 그 아까 선택 과목에서 들어가 있는 미적분은 뭐냐?
그거는 이과 학생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초월함수 미적분이에요. 뭐 사인 미분하고 코사인 미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항함수 미적분이 아니라 초월함수 미적분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업 수학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진도 체계는 이렇게 되고, 아까 옆에 있었던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실용수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용수학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뭐 도형을 관찰하고 자료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요거는 이 실용수학은 이거를 공부하니라고 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어떤 과목이라고요?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ABC. 그리고 요 교과목은 주로 실업계 아이들 있죠? 실업계 아이들도 이렇게 걔네들은 이렇게 수학을 깊이 있게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 그런데 또 수학 교과목에 대한 기본 시수를 좀 맞춰야 되니까 이런 교과목들을 많이 넣어요. 일반고에서도 좀 문과 계열 아이들이 그냥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뭐 더 3학년 때 들을 때 그냥 이런 교과목 집어넣고 그 시간에는 뭐를 해요? 뭐 수능 문제풀이를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냥 가벼운 그런 교과목이에요. 이거 공부를 하느라고 이거를 뭐 선행학습으로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그때 가서 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쉽습니다. 경제수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경제수학도 보면 뭐 그냥 앞에서 배웠던 무슨 뭐 이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비율, 비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뭐 한계 생산량,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뭐 미분과 관련돼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주로 고3 때 이거 하거든요.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편제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고3 때 편제돼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굳이 뭐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학 과제 탐구라는 게 있는데요. 나머지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쭉쭉. 수학 과제 탐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과제 탐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과제 탐구를 실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소논문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주제 하나 잡아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흔하게 석굴암에 대한 뭐 수학적 비례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다든가, 무슨 뭐 나뭇잎을 가지고 뭐 생각을 해본다든가, 뭐 기하학적으로 분석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의 소논문들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소논문을 쓰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요 수업 시간이고 이게 수업이고, 크게 부담이 있는 교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과 아이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이과 아이들도 고3 때 그냥 하는데, 글쎄요,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겠죠. 이게 뭐 수학 과제 탐구 선생님들이 해서.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관심 있는 이게 학교에 심화 수학이 있고 고급 수학, 그러니까 고급 수학을 개설하는 학교는 흔하지 않아요. 고급 수학은 자사고 쪽에는 좀 일부 있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대부고라든가 뭐 상상고라든가 이런 쪽에 그 커리큘럼을 보면 고급 수학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럼 이게 심화 수학하고 고급 수학이 뭐냐? 이걸 좀 어머님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심화수학은요,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가 있어요.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수원, 수투, 미적분, 요 영어 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뭐 확률통계 기하, 아까 얘기했던 그 5개 교과목을 축약시킨 책이에요. 축약시킨 책이에요. 축약시킨 책. 아까 그 5권을 2권으로 축약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학고 이런 애들은 빨리 이거 진도 끝내버리고 그 다음 다른 거를 보통 공부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축약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는 심화수학 1, 심화수학 2까지 개설되지는 않고요. 보통 1만 개설을 해요. 1만 개설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굳이 이거를 왜냐하면 과학고 애들은 1, 2를 다 이렇게 하거든요. 할 거면.
그러니까 하나 정도 듣는 거는 특별하게 그 입학사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들도 알아요. 일반고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굳이 개설하지 않는다는 거를. 대부분의 학교가 안 하거든요. 그럼 안 하는 학교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러니까 일반고답게 공부를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인데 괜히 특목고 흉내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반고 학생인데 굳이 하여튼 자꾸만 특목고 흉내를 내서 그거에 이렇게 맞추면 뭔가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아까 얘기했던 선택 과목 있죠?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열심히 해서 내신 성적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괜히 이런 데에 매달려 있지 말고. 그렇고. 그 다음에 고급 수학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무슨 행렬 이런 것들은 어머님 때도 배운 적이 있는데 이제 빠졌잖아요, 이게. 그래서 행렬, 그 다음에 여기 복소평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는 교과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 빠진 내용들이죠. 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수의마 수학, 고급 수학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러한 수학 내용들이 있는 거고 수능 과목이 어떤 거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선행을 시키면 그래도 좋겠냐 이런 문제들도 이제 커리큘럼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시키는 게 좋을지. 보통 보면 미적분 있죠. 미적분. 아까 미적분. 미적분은 이게 수학에 대한 어떤 수학 내용에 대한 위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미적분은 이과 학생들만 공부하는 교과목이잖아요. 문과 아이들은 미적분 안 해요. 문과 학생들은 주로 선택 과목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합니다. 문과 아이들은 기하도 안 들어요. 기하도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기하 안 듣고 미적분도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미적분 과목은 3학년 때 개설되어 있어요. 3학년 때. 그러니까 미적분 과목은 3학년 때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원, 수투는 2학년 때 해요. 확률 통계는 학교마다 다른데 2학년 때 개설되는 학교가 있고요. 3학년 때 개설되는 학교가 있어요.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때 개설되는 학교가 있고 3학년 때 개설되는 학교가 있는데 기하는 그래도 뭐예요? 성취평가잖아요.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은 상대평가를 하는데 기하는 그나마 성취평가란 말이에요. ABC로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학년 때 그게 설사 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약간 그 부담감은 좀 덜해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자기네 학교 애들을 다 망가뜨리려고 그 시험 문제를 엄청나게 어렵게 내가지고 다 애들을 C를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1학년 때는 어차피 수학을 하는 거고 2학년 때 수원, 수투 좀 더 많으면 확률 통계 정도까지다라는 거죠. 좀 많으면. 그렇잖아요. 2학년 때.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상위권 아이들이 만약에 상위권 아이들 있죠. 상위권 아이들이 만약에 선행을 한다 그러면 다 끝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미적분 다 끝내가지고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계속 미적분을 돌리고 있을까요, 아이가? 그럴까요? 내신 때문에 그러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신 때문에 1학년 때도 벌써 애들이 내신 때문에 상당히 그냥 자기 학년 거 심화시키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유가 돼서 들어가기 전까지 미적분을 다 끝내놓고 이래놓으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쉽지는 않아서 너무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 조금 그냥 좀 잘하는 학생 기준으로 보면 보통은 한 수투 정도를 좀 해놓으면 그래도 좀 아이들 그래도 좀 잘하는 그룹에서 이렇게 경쟁해도 특별하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투 정도 하면. 물론
아이가 어떤 아이는 또 그냥 수원 정도 그럼 하면 어떨까? 수원 정도 해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선행에 대해서 내 뒤에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너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목맬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교육과정은 현재 2015 예전에는 이 교육과정이 딱 짜져 있었어요. 이게 딱 그냥 정해져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교육과정은 아이가 자기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좀 그 커리큘럼 보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물론 거기에 꼭 들어간다 이렇게 100%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수학이 좀 약한 아이 같은 경우는 좀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조금 뭐 그냥 2학년 때, 1학년 때는 어차피 어쩔 수 없고 2학년 때 수원, 수투 정도만 하는 학교, 이런 학교를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원, 수투, 확률 통계까지 하는 학교 말고 그냥 수원, 수투 정도만 하는 학교. 뭐 문과 계열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학교를 지원을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수업을 쫓아가기가 훨씬 좀 용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 교과목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 얘기는 아까 제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현재 재밌는 거는 올해 시험 본 애들이 이걸로 봤어요. 가영, 나영. 2021학년도에 이렇게 봤어요. 또 달라졌죠. 지금 현재 이게 고1이에요. 현재 고1이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선택교 과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지정 과목 아까 얘기했죠.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한 학교들, 이걸 꼭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교가 여기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다수 학교들은 아마 이과 아이들은 기하하고 미적분을 선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물을 좀 먹고. 이과인데 문과 애들은 어차피 확률 통계 선택해요. 확률 통계 선택할 거고요. 뭐 물론 문과인데 나는 기하를 선택할 거야. 그래도 돼요. 상관없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문과는 선택 과목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할 거고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할 텐데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할 건데 어느 게 좀 더 나을까? 어느 게 좀 더 편할까? 이런 거 있죠. 어느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견해가 좀 달라져요. 견해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이 미적분이 아까 수투의 연장선이거든요. 문이과 공통 미적분의 연장선이잖아요. 그 기본 베이스에다가 이제 초함수 미적분만 더 얹힌 거니까, 이과 미적분을 좀 더 얹힌 거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적분을 선택할 거다라는 게 좀 뭐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일부 어떤 또 주장도 있냐면요. 어떤 주장도 있냐면 미적분은 단원이 많다. 단원이 이게 20몇 개인가 그래요. 23개인가? 하여튼 이게 단원이 많아요. 기하는 좀 빠졌어요. 많이. 그러니까 공간 벡터 뭐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면 벡터만 취급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공간도형 쪽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먼저 공간 벡터 쪽이 빠져나가면서 여기가 좀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어요.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기하에 들어가 있던 뭐 속도가 속도 문제 이런 것들이 기하 쪽에 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미적분 쪽으로 밀어냈어요. 원래는 이게 원래 미적분에 있었던 단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뭐 이렇게 아이들 수업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벡터를 공부시켜야지 이게 속도가 속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밀어놨어요. 기하 쪽에다가 밀어놨는데 요번에 다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하가 단원이 굉장히 좀 슬림해졌어요. 슬림해져서 그냥 이거를 그냥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 이게 단원이 적으니까 이게 더 유리할 거다. 그리고 2학년 때 이거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그냥 수능에 올인하지 뭐. 이거 시켜서. 그럼 3학년 때는 아예 내신 버리는 아이는, 내신 하는 아이는 미적분 잘 해야죠. 다 잘해야 돼요. 이거 다 잘해야 되는데 내신 버리는 아이는 난 내신으로 대학 갈 거 아니야. 난 수능으로 갈 거야. 요즘에 몇 %예요? 40%.
그러면 2월 인원 생각하면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난 2학년 때 기하해서 이거 가지고 그냥 고3 때까지 밀고 나갈 거야. 미적분? 그 시간에 기하 풀지 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금 현재 요 논의는 되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적분 쪽을 많이 할 것 같기는 해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어떤 입시 전문가들은 기하를 선택을 잘하는 아이들은 기하를 많이 선택할 거다. 마치 무슨 뭐 서울대 문과 아이들이 경제 많이 선택하듯이 기하를 많이 선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에 좀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거는 없고 기하가 단원 수가 좀 적어요. 미적분보다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 견해가 현재 킬러 문제가 이과 아이들이 미적분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현재 킬러 문제 있죠? 30번 문제. 지금 그 이과 아이들 보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제 30번 문제는 미적분 문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얘네들 수능 시험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선택 과목에서 킬러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은 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은 그냥 웬만한 난이도 정도만 유지하고 변별력은 수원 수투 쪽에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내신과 수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신으로 대학 갈 아이들은 수학의 5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점수를 다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신 등급을 어쨌든 1등급대를 유지를 하려면 늦어도 안 돼도 1등급 후반대를 유지를 하려면 그 5과목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서 입학사정관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이과 계열인데 수학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능 교과목 중심으로만 딱 듣고 나머지는 엉뚱한 거를 듣고 이러면 얘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얘는 내신 따기 좋은 교과목만 선택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을 안 듣고 뭐 사회 과목 같은 걸 막 선택해서 들었어. 아이가. 그럼 좀 더 좋은 평가를 갖기는 어렵겠죠. 이과 계열 아이라면. 그래서 어쨌든 수능하고 내신이 아까처럼 이게 불일치해요. 심지어 그래서 내신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2학년 때부터 그냥 수능 과목만 매진을 해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수원 수투는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매진을 해도 되는 구조죠. 현재 2015 개정교육과정. 그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지금 생각하면 대부분이 지금은 뭐 예비 중2, 예비 중3 어머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내신을 버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입시는 전쟁입니다. 그냥 입시는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트랙과 정시 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트랙은 완전히 다른 트랙이에요. 어머님들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예비 중3 어머님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1학년 이렇게 지내봤어요. 1학년 지내봤는데 내신이 거의 뭐 한 2, 3 사이를 막 떠요. 내신 등급이 2, 3등급. 2, 3등급 한다고 못하는 아이들 아닙니다.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전체 등급을 내다보면 수학은 잘할 수 있는데 뭐 국어가 4 뜨고 5 뜨고 막 이래버리고 영어가 뭐 어쩌고 이렇게 떠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주요 대학들이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그 성적표를 가지고 붙을 수 있는 대학은 아마 확률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결정을 해야죠. 1학년 후반 정도 됐는데 내신 성적이 계속 3, 4, 뭐 2등급 후반에서부터 막 3등급, 뭐 4등급 이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래요, 아이가. 그럼 그 아이를 계속 너는 성실해야 되니까 내신을 계속 그래도 챙겨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수생들도 있잖아요. 재수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능 공부만 해요. 걔네들은 내신도 없어요. 뭐 내신 기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걔들이 뭐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은 그냥 아침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수능 공부만 하는 아이들과 내신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이래가지고 계속 내신 챙기면서 수능 공부를 준비한다? 질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고3 때 가서 재수를 하죠. 또 재수학원 가서 1년을 더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진로, 자기 트랙에 대한 결정, 내가 내신으로 대학을 갈 건지. 걔 중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성실한데 아주 성실해요. 숙제도 잘 해오고 뭐 하여튼 꼼꼼하게 노트 필기도 잘하고 성실한데 좀 문제 해결력이 좀 떨어져요.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조만한 좀 범위가 작은 이런 시험은 아이가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버텨서 좀 잘 나오는데 실제 수능을 보면 이렇게 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내신에 비해서.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신으로 가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내신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오히려 걔한테는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요. 능력치에 비해서 아이가 이제 내신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빨리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능 과목과 내신 과목이 절대로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현재 2015 개정 교육 다 선택 과목이에요. 선택 과목이니까 그거를 빨리 정해서 입시 준비를 시켜 들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거 놓지 말라고 하죠. 놓지 말라고 하는데 분명히 달라요. 고3 때 그런 거죠. 선택 과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수능으로 갈 거면 굳이 이과 아이가 확률 통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확률 통계 안 해도 되잖아요. 아까 미적분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알면 좋은데 또 안 움직여. 그러지.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 학교 이름이 막 나왔네. 이거 지우라고 그랬는데 지워져 있어요? 왜 이러지? 이상한 걸 보내왔나 봐. 여기 보면 이제 이 학교예요. 이 학교인데 이 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1학년 때 요거는 뭐 그렇고요. 2학년 때 수원, 수투 이렇게 해요. 1학기 때 4단위로 수원하고 수투하고 그리고 이 학교는 기하를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2학년 때 이 학교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확률 통계, 미적분, 수학과제 탐구 뭐 등등등 중에서 택 4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택 4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떠냐면 문과 계열 아이는 2학년 때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적어요. 어차피 기하 안 하니까. 그죠? 이과 아이들도 어떠냐면 이과의 입장에서도 보면 2학년 때 기하는 성취평가잖아요. ABC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죠.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아니니까. 이과 애들도 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건 고3 때 선택하는 거거든요. 고3 때 선택하는 거니까 여차하면 여기서 뭐 미적분 같은 거 안 듣고 오히려 딴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수학과제 탐구 이런 부담 없는 이런 거를 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학교의 유형입니다. 넘기면 이건 없죠. 이 과학중점학교죠. 그죠? 이 학교는 아예 확률 통계를 2학년 때 박아버렸어요. 2학년 때 이 학교는, 그러니까 당연히 딱 보면 아까는 어딨죠? 아까는 여기서 설사 이과라도 만약에 이때부터 벌써 2학년 때 나는 기하 안 할 거야. 딴 거 선택해도 되잖아요. 그죠? 기하하는데 굳이 뭐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문과 애들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문과건 이과건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 학교하고 여기 서영고등학교하고 뒤에 중앙고등학교하고 이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확률 통계 있죠. 3학년 때 배우는 확률 통계를 내신 성적 산출할 때 이과 애들은 여기를 안 하는 아이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능 교과목이 아닐 수도 있는 아이들은 여기 선택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신을 굳이 내신으로 대학 갈 애가 아니면 여기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주로 문과 애들끼리 아마 내신 성적 산출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이과 애들이 선택을 안 해버리면 주로 이제 문과 계열의 아이들끼리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데 여기는 이 학교는 2학년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냥 이게 필수 과목으로 박아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문과를 가건 이과를 가건 간에 무조건 내신 성적은 같이 산출해야 돼요. 불리하죠. 좀 수학이 약한 아이들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 40%가 나면, 그죠? 정시 40%다. 그러면 어떤 학교가 유리해요? 수능으로 40% 이상 뽑는다. 그러면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센 학교가 유리하죠. 아니, 센 학교가 유리해요. 빡세게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빡세게 돌려야지 아이들이 기본적인 그 실력들이 확 올라가서 수능도 시험을 잘 봐요. 잘 보니까 어쨌든 좀 빡센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한 아마 고지를 정할 텐데 그리고 그런 데를 아마 선호해서 학부모님들도 선택할 텐데 어쨌건 만약에 분위기만 보고선 문과 계열 아이인데 이런 데 가면 조금 좀 힘들 수 있어요. 수학을 좀 못하면. 그죠? 내신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그럼 트랙이 이제 정시 트랙으로만 이렇게 가야 되는 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 세 개 다 시키죠. 수학 1, 수학 2 확률 통계 해야 되고 여기서도 보통 뭐 미적분 하겠죠. 아이들이 이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미적분 하고 여기서도 뭐 기하도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무슨 아이가 이과 계열 아이가 뭐 심화 국어를 하겠어요? 영미문학 읽기를 하겠어요? 얘가 그죠? 기하를 하죠. 그러니까 5개 다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학교 커리큘럼 보면. 이게 왜 이러지? 그 다음에 대진고 보세요. 여기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그러니까 이게 2개만 있죠. 2가 빠졌어요. 이 학교인데 여기 보면 이 학교는 수원수투까지는 똑같죠. 2학년 때 이렇게 해요. 수원수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면 확률 통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중 택일 이렇게 써놨어요. 2학년 때예요. 2학년 때. 2학년 때 이거 중에 택일을 해서 1학기, 2학기 나눠서 2단위, 2단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번에 고1 대진고 애들 고1에서 설문조사하니까 대거 애들이 이거를 막 선택한 거예요. 밑에 거. 수학과제 탐구를. 그러니까 어떤 유머가 들었냐면 수학과제 탐구가 미분이다. 여기서 미적분을 가리키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무슨 이상한 소문이 막 돌면서 애들이 다 이거를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너 미친 것들 아니냐 애들한테. 야, 이과면 당연히 기하를 듣든가 확률 통계 둘 중에 하나를 들어놔야지. 더군다나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내신 성적도 좀 관리가 돼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런 애들이 뭐 이거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분위기가 그렇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문과 아이가 이때 이거를 들어버리면 얘는 학교에서 확률 통계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3학년 때 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2학년 때 확률 통계를 공부 안 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근데 내신 성적이 좋아요. 좋은 아이야.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너는 왜 확률 통계가 선택이 안 돼 있지? 그리고 어떻게 수능을 봤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과하면 여기서 뭐 기하를 듣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학교는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아예 나눠놔 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의도가. 문과가 애들은 확률 통계 듣고 이과 애들은 기하 듣고 나눠라 이런 거예요. 의도가. 그리고 그것도 아닌 뭐 예체능 할 거면 그래 그 수학 과제 탐구 들어 이런 거예요. 의도가. 이렇게 나눠서 들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미적분하고 실용수학을 택일하게 해놨어요. 이건 3학년 때 얘기예요. 3학년 때 미적분하고 실용수학. 아까 실용수학이 뭐라고요? 그냥 뭐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수학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기하를 나는 만약에 기하를 선택할 거야 이러면 이 중에서 그냥 기하 선택할 거면 기하를 선택했고 자기는 내신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정시로 갈 거야. 그리고 난 정시에서 기하를 선택했어.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이걸로 팔 거야. 이러면 이거 선택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 시간에 그냥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죠? 이제 이런 식의 사실은 고등학교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머님들이 내년에 고교 선택할 때, 좀 학교 교육과정이고 그러면 어떻게 보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교육과정 이렇게 학교별 홈페이지예요. 학교 알림이 쪽에 가도 나와 있기는 한데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더 빨라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 학사 일정 말고 교육 과정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교육 과정.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올려놨어요. 학교에서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따로따로 다 올라가 있어요. 자, 이제 수준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 학생이에요. 중위권 학생, 그러니까 보통 중위권이라고 하면 내신이 한 3, 4등급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한데 참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보통 어머님들 그건 아시죠? 큰 아이가 남자아이, 큰 애가 남자. 에? 다 누구 닮는다 이런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공부 못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애를 몰아붙이면 안 돼요. 다 책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워낙 성실해서 어쩌면 이런 아이들이 그렇다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대신에 학교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아이들은 좀 골라서 가야 돼요. 이런 아이들을 만약에 막 너무 센 학교에 막 밀어넣으면 진짜 힘들어요. 아이가 성실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그 성실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대기만성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대기만성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의 신들. 예? 예, 그런 애들은 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자기가 어려운 이 과정을 극복해서 체험담들을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또 다 그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은 아마 이런 아이들은 한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때문에 학교를 선택할 때 조금 이 아이들은 이렇게 좀 구별해서 웬만하면 너무 센데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너무 분위기만 생각해서. 그럼 완전히 아이가 그 그룹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그 다음에 이 중위권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들 세 번째.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수학을 푸냐면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풀이 과정이. 암산을 못해서 풀이 과정이 긴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지수를 놓고 무조건 대수적으로만 풀어요.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은 아마 좀 간단한데 고등학교 수학은 뭐 그래프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외적 상황이 나오면 뭐 미지수를 놓고 자꾸만 문자로 놓고 좀 뭐 식을 풀기 시작해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는 무조건 그 문자부터 놓고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막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기는 했는데 효과적인 풀이법이 아닌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문제가 오면 그냥 기계적으로만 자꾸만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죠.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좀 생각을 해서 이것이 자기가 배웠던 어떤 개념과 연관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자꾸만 안 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그냥 막 풀고 또 이런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애는 확실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난 몰라. 왜 별표 치죠? 별표 치는 거예요. 그냥 별표 딱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빨리 포기해요, 얘네들은. 특징이 그래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질문을 해요. 풀어줘야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풀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별표예요. 이렇게 되면 수학이 안 늘어요. 이 수학이 안 늘죠. 그럼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려운 문제집을 막 그렇다고서 막 던져주면 못해요. 부작용 나서 안 돼요.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집을 던져주면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화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일정하게 계속 좀 풀게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만약에 기본서를 학원에서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뭐 기본이 있고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과정이 나가건 심화 과정이 나가건 뭐 심화 과정이 나가는 그 단계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걸 다 풀어 이러지 말고 어려운 문항들을 하루에 예를 들어서 두 문제면 두 문제, 세 문제면 세 문제 이거를 반드시 좀 이렇게 잘 써서 아이가 생각을 해서 좀 풀게 좀 축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럴 수는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그 정도 검사 좀 하게. 문제집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서들 말고 뭐 센 이런 거 말고 조금 그보다 좀 단계 높은 단계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블랙라벨이건 어쨌든 뭐 일품이건 그런 데서 좀 단계가 높은 거를 한 번에 다 풀게 하기보다는 좀 한 문제를 좀 줄여서 몇 개씩이라도. 그게 어느 뭐 선행단원이건 현행단원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들한테는 자꾸만 생각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뭐 선행 과정이건 현행단 과정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현행 과정을 시켜도 좋죠. 학교에서 나가는 거니까 너 요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선행 과정은 좀 심화가 힘들다고 하면 현행의 과정을 좀 어려운 문제들을 몇 문장씩이라도 항상 그 아이하고 약속을 해서 좀 풀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하게. 그리고 숙제도 그냥 자꾸만 별표치기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해야지 는다는 것을 본인을 좀 자각하게 해야 돼요. 물론 저 선생님들이 이걸 상담을 좀 해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되죠. 어머님도 좀 상담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그 노트 검사도 좀 하시고 책 검사도 하셔야죠.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꼼꼼하게 아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막 별표만 막 쳐 있는 건지 그리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상위권 계열로 올라갈 수 없어요. 수능도 그렇고 나중에 가면 이거 뭐 계산력도 중요하고 다 그러지만 뭐 계산력 중요하죠. 계산력 중요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고력 그리고 좀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 그리고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점검을 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등급은 상황에 따라서 1등급에서 한 3등급까지 널뛰기를 해요. 널뛰기를 해요. 얘네들의 특징 중에 이런 아이들이에요. 머리 아주 좋아요. 머리는 좋은데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숙제 잘 안 해와요. 숙제 잘 안 해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 좋아요. 근데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숙제 내주면
꼭 다 안 해요. 대충 면피될 정도 있잖아요. 면피.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이다 그러면 한 60 정도만 해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안 혼날 정도. 숙제를 하긴 한 거예요. 끝까지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 숙제도 얘네들은 그냥 뭐 대충 해요. 이렇게. 한 것처럼 막 하여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어려운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잘 풀어요. 머리가 좋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번 보면 애들은 다 외워요. 그러니까 수학을 외워서 풀어요.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한 번 푼 문제는 답도 외워요. 답도 외우고 답이 얼마다 이렇게까지 외워요. 어? 자기는 그걸 답을 안 돼. 답을 알아. 한 번 풀었던 건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애들이 불성실하다 보니까 막 구멍이 뻥뻥 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시험 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뒤에서 틀려야 되잖아요. 뒤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틀려야 되는데 앞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불성실한 관계로 문제도 굉장히 꼼꼼하게 읽지도 않아요. 자연수인데 자연수도 안 읽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건도 잘 안 봐. 하여튼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연습이 안 되니까 충분히 연습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운 시험에 딱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 무너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진짜로 왕창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범한 시험 같은 건 잘 보는데 그런 애들 많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의 얘기구나 이게 불성실해서 그래요. 이 애들의 가장 우선적으로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좀 상담을 진짜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상담을 좀 해서 이 공부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여튼 성실성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얘네들은 보통 보면 문제집이 끝까지 잘 안 풀려져 있어요. 문제집이 끝까지 안 풀려져 있어요. 보면 이렇게 가다가 항상 이렇게 한 뭐 3분의 1, 3분의 2고 나머지는 다 막 퐁퐁 벼 있어요. 이렇게. 벼 있어요. 벼 있고 하여튼 애들이 교재도 잘 안 들고 다녀요. 맨날 안 갖고 왔대. 복사해 줘야 돼요. 근데 막상 또 시험을 보면 그렇다고 왕창 막 이렇게 확 안 좋거나 그런 아이들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근본이 이 성실성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태도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태도를 바꿔줘야 돼. 그리고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어머님들이거나 하실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꼼꼼하게 하는 걸 계속 체크해야 돼요. 진짜 얘가 개념을 알고 이 자식이 지금 풀고 있는 건지.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머리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어도 그냥 공식을 외워요. 그냥 공식을 외워서 그냥 거기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념이 겉으로 보기에는 돼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안 돼 있어요. 이게 개념을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식이 왜 이렇게 유도가 됐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막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이렇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안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문제를 그냥 많이 던져서 저는 학습법에 있어서 이런 아이들의 학습법은 문제를 많이 접하게 하는, 그러니까 막 권수를 늘려서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네들 수준에 맞는 어떤 문제를 여러 번 반복시키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어머님들 그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굉장히 그 좋은 점수를 가지려면 수학 문제집을 보통 몇 번 푸는 줄 아세요? 10번은 아니고 보통 한 4, 5번 풀어요. 똑같은 문제를. 처음에 한 번 풀고 그러면 안 풀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2번째 다시 풀어요. 근데 그 푸는 과정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틀렸던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여기서 왜 실수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가 사실은 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좀 보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애들이
꼭 이제 이렇게 뭐 하여튼 실수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엉뚱한 하여튼 개념 부분들이 이렇게 펑크가 돼 있어요. 펑크가 나 있어요. 실제 이런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좀 하여튼 그 지도를 할 때 애들이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하여튼 그 학습 관리죠. 관리. 학습 관리.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아이들의 또 문제는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넘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험이 내신 시험이나 뭐 수능 시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신 시험은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보통 한 몇 문제 출제돼요, 수학이. 뭐 20문제보단 조금 더 한번 21, 22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학교는 45분 동안에 그걸 풀어야 되고 고등학교는 50분 동안 풀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50분 동안에 그거를 푼다고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이 시험을 망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어려운 문제가 뒤에 나오면 덜 망해요. 이런 애들은. 근데 앞에서 어려운 문제가 퍽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거기에 퐁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한 문제를 딱 걸렸는데 그 다음 문제도 또 걸리네. 또 안 풀려. 막 이러면 이제 애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이게 이제 자존심이 용납이 잘 안 돼요. 완전히 확 망해버리죠.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요령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아까 성실성과 관련된 연습 부족이에요. 이런 애들이야말로 진짜 연습을 좀 조직적으로 좀 시켜서 꼼꼼하게 좀 시켜서 계속 좀 반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애들이. 그러니까 푼 문제 다시 안 풀려고 해요. 얘네들. 다 풀었는데요. 뭐 예전에 다 했는데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몰라. 이런 애들이죠. 이 아이들은 뭐 특별하게 그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실력이 그러니까 과학고 가도 제가 너 왜 뭐 과고나 영재고 아니면 무슨 자사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도 될 아이예요. 시켜보면. 근데 그런 데 안 가죠. 안 가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안 가는 이유는 뭐 두 가지인데 뭐 좀 의대 쪽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냥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수학은 아주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 수학만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수학만 아주 잘하고 다른 과목들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그 어머님들 수학은 아주 잘하는데 다른 과목 국어나 영어가 좀 미흡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걸 잡으려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많으니까 국어나 영어 이런 학습 밸런스를 좀 잘 맞춰줘야 돼요. 아이들을. 영재고 과고 보낼 거 아니면. 그리고 일부 이 정도 급 되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반고 보내실 거면서도 여기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아이들도 그렇기도 해요. 상위권 아이들도 그렇기도 한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미신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영재고 경시 수학을 시키면 고등학교 때 가서 잘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경시 수학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저학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제가 20년 아이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는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내신하고 물론 경시 수학을 중학교 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높죠.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 방법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수학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시는 수학도 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과학이나 사회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문과 아이들이 뭐 사회를 잘해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경시를 시킨다? 이거는 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학습 방법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굳이 뭐 그 정도 단계를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시를 한다고 그래서 경시를 해서 고등학교 때 잘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선생님 그렇지 않은데요. 저 애들 이력을 보면 다 경시했던 애들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수학을 그냥 잘하는 아이였어요. 시작하기 전부터 수학을 잘했던 아이들인데 이런 경시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실력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진짜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저보다 빨리 풀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한 5줄에 풀면 걔는 10줄에 푸는데도 저보다 빨리 풀어요. 진짜로 빨리 푸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이 엄청 빠르죠. 암산도 빠르고 하여튼 뭐 계산하는 거. 근데 이 아이들은 보통 이런 아이들은 최상위권 애들은 문제는 뭐냐면 선행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문제는 잘 풀어요. 잘 푸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좀 더 효과적인 풀이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워낙 계산을 빨리 하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답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 만점을 맞아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1등급 정도가 아니라 만점을 맞아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공부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웬만한 문제는 다 풀거든요.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요. 얘네들은 뭐 기본적인 문제는 다 풀어나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때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좀 자기가 복잡하게 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자기가 좀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가 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혹시 그런 기억 있으세요? 암기 과목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는 뭐예요? 자기가 문제를 출제해 보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학도 아이가 수학을 출제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에 도대체 어떤 개념이 녹아들어가 있고 출제자는 이 문제를 어떤 이유로 만들었고 만약에 자기가 출제자라면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지 고등학교에서 진짜로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에요. 수학에서. 어떤 시험이건 간에.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은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학교하고 좀 다른 게 중학교는 중학교는 뭐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수학 보세요. 대부분 A등급 받는 아이들이 30% 정도 돼요. 30% 정도. 대부분 그래요. 뭐 내정 이것도 뭐 어떤 일정한 시기에서 그런 거지. 여기도 아마 거의 30% 정도 돼요. 25%, 30% 학교별로. 이 등급은 그리고 평균 점수를 보세요. 71점, 72점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 보세요. 평균 점수 보세요. 50점대, 뭐 60점대예요. 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 학교를 넣었는데 2학년 올라가잖아요. 쉬운 학교, 어려운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낙중대 정도가 어렵고 나머지는 쉽다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학시험 2학년 시험에 선생님에 따라 이제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공립학교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 어떤 선생님이 이제 그쪽으로 배정되시거나 뭐 그런 선생님이 이제 그 학년을 맡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가 경험하면 어머님들 보면 이제 순회고등학교가 좀 만만한 고등학교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학교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수학시험은 제가 그냥 경험한 거는 순회고등학교 2학년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걸 풀으라고 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킬러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집어넣어놨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50분에 풀으라고?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시험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출제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변형할 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1등급 못 맞아요. 하여튼 중간에 언젠가 꼬꾸라져요.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그래서 물론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하죠. 수능 이제 고3 되면 수능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푸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수능 준비가. 그건 최상위권이 될 수 없습니다. 수능 만점 혹은 뭐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문제를 분석해야 돼요. 그 정도 단계로 해야 돼요.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이 이 문제를 푸는데 쓰인 거고 출제자는 이 문제를 왜 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중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량을 너무 많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좀 양을 조절해서 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좀 좋고 게으른 아이들은 학습 습관을 진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잘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다 A를 맞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1학년 후반부터 2학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 본색을 드러나요. 아까 그 상위권 애들 있죠. 게으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 분명히 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상위권 아이들은 좀 겸손해져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처음 공부를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애들이 수학 덕후고 이래도 얘네들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금방 풀리니까 오히려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좀 더 완벽해지려면 공부하는 방식이 좀 더 문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실제 저는 학생들한테 좀 잘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냥 문제를 풀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 것까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수능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것들을 계속 숫자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킬러 문제예요. 내신 성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려면 아이들이 단순하게 문제 푸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좀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오늘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은 지금 밖에 나가면 아마 그 강의실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담당 선생님 그 강의실이 적혀 있으니까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 받으시면 되고요. 외부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여기가 2층이에요. 3층에 올라가면 테스트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시면 제가 정리하는 대로 바로 올라가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